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579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한글 트럭 피날레 행사가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가 중단돼 사회보장 수혜자 약 9,700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양당 후보들이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 또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입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9일 제임스 총장을 은행 사기와 금융기관 상대 허위 진술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제임스 총장이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거주 용도로 허위 신고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유리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적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대출 기간 부정하게 챙긴 돈은 1만 9천 달러가량이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혐의당 최고 30년형,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기화하려는 필사적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제임스는 2주 전 기소된 전 연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에 이어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와 맞닥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보복 대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올해 579도를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한글 트럭 피날레 행사가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 공문화원과 강익중 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한 한글 트럭 프로젝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예일, 코넬, 프린스턴 등 6개 대학을 순회하고 한글날인 9일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 종착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글을 전 세계 청년 세대와 나누고 한글을 통해 미래 세대와 연결하는 글로벌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로 펼쳐졌습니다. 강익중 작가는 이날 한글 트럭은 이동하는 공공예술이자 길 위의 민주주의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미 서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달리며 전 세계인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우 한국 트럭은 도와주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삼성이나 한국문화 모든 직원들 또 팀들이 작가 포함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고 이유였고 그다음에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팔로워였고 그래서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임스퀘어가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글 트럭이 더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서부도 여행하고 트럭이 그리고 이제 뭐 유럽도 가고 아시아 남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트럭이 전시된 타임스 스퀘어에서 관람객들은 갤럭시 Z 폴드 7을 활용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영어로 입력하면 갤럭시 AI의 통역 기능이 한국어로 번역해 한글 트럭의 대화면에 띄워 보이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데이브 다스 삼성전자 북미 부사장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파되기까지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y personal hope and expectation is that Samsung reaches every consumer and that we are the #1 mobile brand in the US. But what I'm really hoping from this event on Hangul Day with the Samsung Hangul truck is that we reach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introduce them to the wonderful language of Hangul and also introduce them to the amazing technology powered by Samsung Galaxy AI, which will allow them to understand just a little bit of the Korean language.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이날 K컬처의 핵심은 한글이라며
문화원은 한글을 통해 K컬처를 알리는 것은 물론 한글이 세계적인 화합과 소통의 언어로 자리 잡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컬처의 핵심은 한글인데 K컬처만 알던 사람들한테 한글의 아름다움, 한글에 담긴 정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고 체험하게 되니까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관람객들은 한글 트럭을 통해 한글의 창제 정신과 배려, 소통, 평등 등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가 중단돼 사회보장 수혜자 약 9,700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과 USA 투데이는 9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며 일부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셧다운 중에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은 예정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 직원의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지역 사무소의 대면 서비스 일부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서비스에는 연금 수령 확인서 발급, 소득기록 갱신,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 처리, 수감자 석방 관련 업무, 초과 지급금 정산, 정보 공개 요청,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복지 혜택 신청, 주소 변경, 연금 재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긴급 지원 신청, 소득 변경 신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규 및 재발급 등 기본 민원은 계속 제공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며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양당 후보들이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8일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미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잭 치터렐리 전 주하원 의원은 서로의 과거 이력과 주요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셰릴 후보는 치터렐리 후보가 과거 소유했던 의료회사가 오피오이드 위험성을 축소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했고, 치터렐리 후보는 당시 합법적인 사업 활동이었고 해당 회사는 이미 매각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치터렐리 후보는 셰릴 후보가 해군사관학교 졸업 당시 징계를 받아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셰릴 후보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경제 이슈,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셰릴 후보는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치터렐리 후보는 그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뉴저지주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 연 3억에서 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예산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셰릴 후보는 주지사가 되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약속했고, 치터렐리 후보는 일시적 예산 동결이 장기적 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셰릴 후보는 치터렐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면 지지한다고 비판했으며, 치터렐리 후보는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는 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릴 후보는 이날 물가와 공공요금 인하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고, 치터렐리 후보는 학업 손실 회복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연간 평균 $300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8일 발표한 소비자 주의보를 통해 조작된 자동차 충돌 사고와 과정된 의료비 청구 등으로 뉴욕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고의로 급제동의 뒷차와 충돌을 유도하는 브레이크 슬래밍, 허위 병원들이 과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의료 사기, 그리고 변호사들이 보험사에 허위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챙기는 가짜 소송 등이 꼽힙니다. 일부 조작된 사고는 건당 $50,000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의 약 75%는 이처럼 조작된 사고나 과장된 의료비 청구와 관련돼 있으며, 이로 인해 뉴욕 주민들은 연평균 $4,031의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0%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부담 속에 뉴욕주에서는 약 520만 명이 고위험 보험료 지역에 거주 중이며 전체 운전자의 11%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특히 뉴욕주의 무과실책임 보험 제도가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사고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험 사기가 결국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과 필수 생계비 압박, 그리고 무보험 운전자 증가에 따른 뺑소니 사고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보험 사기 조사기간 연장과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0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마차도에 대해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여성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자신의 수상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인정이라며 베네수엘라는 반드시 평화롭게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차도는 1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상징적 인물입니다. 2002년 투표 감시 단체 수마테를 설립하며 정치에 뛰어든 마차도는 과거 총알 대신 투표용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차도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자유선거와 대표성 있는 정부를 요구하는 야권은 마차도의 노력을 통해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었다며 마차도는 한때 깊이 분열됐던 야권을 하나로 모으는 핵심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 사망일인 매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10일 새벽 미국이 중재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합의안을 승인한 즉시 휴전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24시간 이내에 가자 지구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은 72시간 이내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기간 동안 수천 명의 경찰관, 국경경비 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곳곳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감자칩 브랜드 에이즈가 창립 100년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인공첨가물 퇴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변신에 나섰습니다. 펩시콜라와 함께 레이즈를 제조하는 펩시코는 9일 레이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브랜드 리디자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펩시코는 올해 말까지 전국 내 레이즈 제품에서 인공향료와 색소를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레이즈 제품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로 만들고 지방 함량을 낮출 계획입니다. 또 새롭게 바뀌는 포장지에는 진짜 감자로 만들었다는 문구와 함께 햇살, 농장 이미지 등 자연적인 요소가 강조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한 전략으로 최근 국내에서 초가공 식품과 인공 첨가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캠페인이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식품업계의 변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작년 인공식용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것이며 식품의약국은 지난 4월 석유 기반 합성 식용색소들을 단계적 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펩시코뿐 아니라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버시, 네슬레 등 주요 식품 기업들도 인공색소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오가는 중국 항공사의 러시아 상공 비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이날 미중 항공사 간 경쟁 조건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 항공편에 러시아 상공 경유를 제한하는 금지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항공기 상공 통과를 금지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도 미국 항공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반면 중국 항공사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경유해 미국에 취항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시간 단축과 연료 절감 등에서 중국 항공사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미국 항공사 측의 주장입니다. 교통부는 중국 항공사의 이 명령안에 대한 대응 시간을 이틀 부여했으며 최종 명령은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항공사는 주당 50편의 미주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 우회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직항 운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전에는 미중 양국 모두 주당 150편 이상의 왕복 항공편을 허용해왔습니다. 한국국제문화포럼이 서울 한강아트페스타 2025 미국 특별전을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뉴저지 만화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냈던 송수근 회장이 이끄는 한국국제문화포럼은 K아트의 세계화와 한국 미술 발전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서울 한강아트페스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내외에서 활동 중인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총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참여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송수근 작가는 바위산의 존재감과 깊이를 담아낸 바위산 연작을, 김경용 화백은 나만의 공간을 형상화한 작업을 선보입니다. 송수근 회장은 이번 미국 특별전을 통해 한국 문화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역량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픈AI의 인공지능 영상 앱 소라 다운로드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오픈AI의 빌 피블스 소라 부문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X계정에 소라가 출시한 지 5일도 안 돼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이는 8억 명의 주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챗봇 챗GPT보다도 더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라는 오픈AI가 지난달 30일 출시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 앱으로 100만 다운로드는 지난 4일께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짧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고 기존 SNS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관심사와 상호작용, 관심 주제에 맞춘 알고리즘 피드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생성하면 소라 앱 내 피드에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다른 짧은 영상 비디오 피드와 유사합니다. 이 앱은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소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소라 2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소라 앱은 아이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초대 코드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소라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픈AI는 추후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할 예정으로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이민 방식으로 비판하며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던 가족 초청 이민의 기각률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53.1%에 달해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는 크게 삭감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북극곰과 네팔 눈표범 보호 사업에 각각 5천만 달러와 2,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정책 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대 의대 교수팀에 따르면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일수록 금연의 이익이 커져 생존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며 이는 암 치료가 시작된 후라도 금연하는 것이 환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 중에 발생한 충돌 사건이 58여 차례 접수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국은 288만여 대의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 4일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은 인천권 유학을 운행하는 직항 노선을 매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디즈니파크는 운영비용과 직원 임금 상승으로 인해 매직키 중 최상위권인 인스파이어 키와 멀티데이 티켓, 그리고 주차 요금 등이 모두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15세 시절 연주한 첫 바이올린이 예상가의 4배를 넘긴 12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지는 시간은 6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18일 맨해튼 뉴욕 한인 회관과 퀸즈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부동산, 이민법,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들이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문화포럼이 서울 한강아트 페스타 2025 미국 특별전을 10월 17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뉴저지 만화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작가 20여 명이 회화, 디자인, 텍스타일 등 폭넓은 주제와 매체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